진화하는 디스플레이의 첫 번째 조건은 선명한 화면이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낮은 소비 전력, 좀 더 넓은 화면 등 여러 조건도 동시에 충족시켜야 했다. 이른바 디스플레이 전쟁이 시작된 것. 그 중심에 있는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중 하나가 TFT 기판이다. 디스플레이의 종류에 따라 TFT 기판도 변화를 줘야 했다. 그렇다면 TFT 기판에서 가장 중요한 열 처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내 디스플레이 열 처리 장비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비아트론. LCD와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비아트론은 다양한 TFT 기판에 적합한 열 처리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 10여 년 전 남들과 다른 노선을 선택한 것이 성공 요인이었다는 비아트론의 창조 경제를 만나본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생생한 화질, 꿈 같았던 기술이 실현되며 스마트폰과 고해상도 TV를 접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지 오래다. 이런 고화질 영상기기의 핵심은 TFT 기판, 즉 방막 트랜지스터에 있다. TFT 기판은 유리기판 위에 만들어진 반도체 소자로 전기 신호에 따라 색과 영상을 구현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그 디스플레이의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기적인 신호가 기판에 들어가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호를 개별 화소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소자를 그 방막 트랜지스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실리콘을 사용하는 그러한 반도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FT는 특정 전압 이상이 가해지면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반도체인데 일종의 전기적 스위처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레 TFT도 각 디스플레이에 따라 패턴을 달리하게 됐다. 그렇다면 TFT 기판에 필요한 열처리 장비 업체인 비아트론은 어떤 TFT 기판과 관계돼 있을까? 홍익대 신소재 공학과 교수인 비아트론의 김영준 대표. 소재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그는 2001년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OLED와 관계된 공정이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결정 실리콘 TFT 기판에 쓰일 열처리 기술이었다. 그는 10여 년간 줄곧 OLED의 핵심 재료인 다결정 실리콘을 연구해왔다. 하지만 당시 다결정 실리콘은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주목받는 소재가 아니었다.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제품에는 비정질 실리콘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디스플레이가 점점 고화질화되고 선명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비정질 실리콘의 특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결절 실리콘을 사용하려는 그런 시도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AMOLED 같은 경우는 전류 구동력이 좋은 그러한 다결적 실리콘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다결정 실리콘에 대한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디스플레이는 비결정 실리콘으로 만든 TFT를 사용했다. 공정이 간단하고 수율이 좋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별 문제 없을 것 같던 비결정 실리콘도 한계에 다다랐으니 그 이유는 화질에 있었다. 비결정 실리콘은 구조가 불규칙해서 전기가 빠르게 흐르는데 한계가 있던 것. 그렇다 보니 스포츠나 화려한 액션 같은 빠른 화면은 물론 3D 화면을 구현하는 데 매우 어려워졌다. 반면 다결정 실리콘은 달랐다. 이런 트랜지스터에서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실리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실리콘의 원자가 이제 무질서하게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비정질 실리콘이라고 그러고 원자가 규칙적으로 놓여 있는 것을 결정질 실리콘 혹은 다결정 실리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제 다결정 실리콘은 비정질 실리콘에 비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하고 고해상도의 그러한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은 빛이 통과하는 관이다 보니 다채로운 색상의 빛을 정밀하게 구현하려면 엉켜있는 구조의 비결정 실리콘보다는 분자가 가지런히 배열된 다결정 실리콘이 적합하다는 얘기다. 10년 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다결정 실리콘. 하지만 지금은 LCD는 물론 OLED 디스플레이 등 다결정 실리콘이 폭넓게 쓰이고 있다. 김영준 대표는 이미 오래전 눈앞의 시장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미래를 내다본 것이다. 김영준 대표와 기술진들은 이런 장점의 다결정 실리콘 TFT 기판을 들고 창업을 시작했다. 물론 TFT 기판은 비아트론의 생산 품목이 아니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TFT 기판의 전기적 특징을 잘 살려줄 열처리 장비를 개발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다결정 실리콘 TFT 기판을 열처리하는 장비를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고 만다. 아니 이게 뭐야? TFT 기판이 열을 견디지 못하잖아. 유리 기판이 흐물흐물 다 녹아버렸어. 비정질 실리콘 TFT 기판의 경우 최대 공정 온도가 250도 이하인 반면 결정질 실리콘을 활용하는 LTPS 즉 저온 폴리실리콘 TFT 기판의 경우 결정질 실리콘으로 변환시키는 작업 전후로 400도에서 600도 사이에 상대적으로 고온 열처리 공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이와 같은 고온 열처리 공정 시 기판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판 글라스의 팽창, 수축 특성은 열처리 유지 온도 및 승온 냉각 시의 온도가 얼마만큼 균일한가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 제품 불량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입니다. 다결정 실리콘을 유리에 얇게 녹여붙이는 증착 과정이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유리 기판이 녹아내리는 등 그 온도를 견디지 못했던 것. 따라서 고난이도의 정밀한 열처리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대안으로 고출력 레이저로 필요한 부위의 온도만 제한적으로 높이는 기술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대면적의 기판을 찍어내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다. 다결정 TFT 기판이 아무리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라고 확신했어도 기판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도 같은 열처리 장비를 제작하지 못한다면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다. 큰 비전을 갖고 덤빈 사업은 그렇게 날개도 펴지 못한 채 묻히는가 싶었다. 정확한 어떤 분포나 이런 것. 다결정 실리콘 TFT 기판의 최적의 효율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처리 장비의 역할이 중요했다. 하지만 기존의 열처리 장비로는 고온의 온도도 구현시킬 수 없을 뿐더러 고온의 환경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유리로 된 기판이 녹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실제로 이제 TFT에 사용되는 것은 이제 투명한 유리기판이 사용되는데 주로 보로실리케이트 계열의 유리기판이 사용됩니다. 현재 이제 상용화되는 것은 약 8세대 기준으로 약 2.5m의 크기에 해당하는 큰 유리기판이 사용되는데 열처리 중에서 이러한 큰 유리기판이 변형이 없이 열처리가 되는 것이 핵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열처리 장비가 굉장히 온도가 균일한 고온에서도 온도가 균일한 그런 특성을 보장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준 대표를 중심으로 기술진은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다결정 실리콘을 녹이면서 유리 기판에는 열을 주지 않는 방식을 찾았다. 자석의 자기장이었다. 실제로 이제 그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그 주 재료는 실리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리콘은 반도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실리콘 내에 있는 약간의 전자들을 저희가 이제 자기장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석의 자기장을 이용해 유리 기판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다결정 실리콘만 녹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어디에도 없던 원천 기술을 갖고 본격적으로 열처리 장비 개발에 뛰어든 비아트론. 그들은 그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새로운 노선을 선택한다.
지금껏 있던 열처리 장비의 구조와 전혀 다른 구조의 장비를 만들기로 한 것. 다결정 실리콘 TFT를 만드는 열처리 공정에는 기존에는 배치 타입의 그러한 열처리 장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치 타입의 열처리 장비는 한꺼번에 여러 유리기판을 집어넣고 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균일하게 열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비 구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인라인형이라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먼저 기존의 열처리 장비를 살펴보자. 일명 배치형 장비로 불리는 이 열처리 기계는 여러 장의 기판을 동시에 넣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반면 300도 이상의 열을 내기가 힘들고 층층마다 동일한 온도를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때문에 저온에서 장시간 열처리를 해야 하는 기판에 주로 사용되는 장비다. 그렇다면 비아트론이 개발했다는 인라인 장비를 보자. 넓은 면적의 기판 한 장이 장비 안으로 들어간다. 실제 열처리 공정에서는 기판이 90초마다 한 장씩 연속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여러 개의 열처리 챔버가 일렬로 구성된 이 장비를 인라인 열처리 장비라 부르는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 실제로 인라인 장비라고 하면은 고온에서 글라스가 견딜 수 있는 고온까지 이제 온도를 올려서 프로세스를 굉장히 짧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배치형과 비교를 한다면 배치는 여러 장의 글라스를 저온에서 장시간 처리하는 것이고 인라인형 장비라고 하면은 이제 한 장당 글라스를 장당 고온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라인 열처리 장비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개발한 비아트론만의 획기적인 장비다. TFT 기판이 기다란 라인에 투입되면 장비 밖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긴 라인을 따라 자동으로 열처리가 이루어진다. 600도 이상의 고온의 환경에도 고속으로 이루어지는 열처리. 기판의 전체 면적에 균일한 온도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인라인 장비의 핵심 기술이다. 또한 면적이 큰 기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대면적 기판이 실시간으로 계속 투입되고 빠져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대비 생산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지금의 추세에 인라인 열처리 장비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꼭 필요한 장비가 아닐 수 없다. 열처리 장비의 기본 역할은 고온의 열처리를 통해 TFT 유리 기판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디스플레이로 완성됐을 때 선명도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전기적 특성을 살려준다는 점. 실제로 TFT 기판상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아직 열처리 전에는 전기적인 특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처리를 통해서 실제로 TFT 기판상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전기적인 특성을 갖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 최종 TFT로 만들어졌을 때 우수한 전기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정이 열처리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열처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들이 있을까? 통상적으로 TFT 기판이 완성되기까지는 10가지 정도의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많은 공정 중 열처리 장비를 필요로 하는 공정은 약 4-5군데다. 이때 생산할 디스플레이가 LCD냐, OLED냐, 혹은 플랫서블 디스플레이냐 등에 따라 열처리 공정의 순서도 장비도 달라지는 것이다. 열처리 공정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정으로는 선수축 공정과 수소화 공정, 탈수소화 공정, 결정화 공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선수축 공정은 미리 글라스의 변화를 줌으로써 이후 공정에서 글라스 변화가 없도록 만드는 공정이고요. 수소화 공정과 탈수소화 공정은 단어 그대로 수소를 넣거나 빼는 과정이다. 전도성 방막 사이에는 엄청난 양의 수소가 들어있는데 이런 수소는 결과적으로 실리콘 막의 손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열결정화 공정은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열처리만을 이용해 비결정 실리콘을 다결정 실리콘으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모든 공정은 글라스의 특성과 소자의 특성을 개선시키는 목적이 있다.
이런 열 처리는 공정의 종류만 해도 10여 가지에 달한다. 하지만 공정에 따라 인라인 장비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500도 이상의 높은 온도, 그리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공정은 인라인형 장비에서 진행한다. 그에 반해 좀 더 낮은 온도와 장시간의 열 처리 공정을 진행할 땐 배치형 장비가 유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창업 초기 때부터 인라인형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했던 비아트론은 이 많은 열 처리 공정을 모두 어떻게 소화하고 있을까? 저희 비아트론은 인라인형 열 처리 장비뿐만이 아니라 2010년도부터 대면적 기판용 배치형 열 처리 장비도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인라인형 장비가 획기적이긴 하지만 배치형 장비만이 할 수 있는 열 처리 공정도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한 가지 타입의 장비만을 고집할 수는 없었다.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싶었던 비아트론은 2010년 자체적으로 배치형 장비도 개발하게 된다. 배치형 열 처리 장비는 이미 경쟁업체가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라는 불안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비아트론만의 기술력을 찾는 데 집중했다. 고온의 열 처리를 진행하려면 많은 전기를 소모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열 빠짐을 최소화하고 내부에 고여있는 열을 기판에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 3면 입체 가열 방식과 외부로의 열의 흐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재를 적용한 핫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아트론은 국내에선 유일하게 열 처리 장비의 두 가지 타입을 모두 생산하는 업체가 됐다. 대형 장비인 만큼 제품 한 대를 생산하는데 약 넉 달의 기간이 소요된다. 장비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만 해도 1000가지에 이른다. 장비의 설계는 물론 조리까지 직접 해가며 전 과정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인라인 장비를 최종 점검하는 기술진들. 장비 특성상 생산 기간이 길다 보니 납품이 늘상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괜스레 기분도 좋아진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매번 동일한 장비처럼 보이지만 항상 장비에 저희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 있고 저희 기술력이 발전된 기술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보낼 때마다 상당히 자신감을 느끼고 또 다른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의 열 처리 장비 덕분에 다양한 TFT 기판을 다루고 있는 비아트론. 덕분에 국내 최대의 디스플레이 업체 두 곳에 모두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해외 수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로부터 월드클래스 300업체에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됐고 2천만 달러 수출탑 수상 등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비아트론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가시밭길 그 자체다. 일례로 2001년에 창립된 회사가 첫 매출을 낸 것이 2009년의 일이었다. 꼬박 7년간은 수입이 없었던 것.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버텨왔을까? 저희 회사는 7년 동안 특별한 매출이 없이 이제 기술 개발만 계속했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 운영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저희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성공과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 투자가들이 창업 자금을 댔지만 오래도록 매출이 없자 김영준 대표에게도 자금을 분담하라는 압박이 있었다. 결국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 재산을 모두 털어 회사를 운영했다. 불투명한 미래를 기다리는 직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직을 하는 일부 직원들이 생기자 김영준 대표는 점심시간이라서 생긴 빈자리를 보고도 괜히 혼자 남은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 적도 있었다. 그런 속에서도 차세대 열처리 장비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김영준 대표. 다행히도 시장을 미리 내다봤던 그의 안목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시장이 새롭게 열리며 기존에 많이 쓰였던 비결정 실리콘 기판이 아닌 OLED나
다결정 실리콘 기판과 같은 차세대 기판들이 주목받게 됐다. 모두 비아트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열처리 장비로 공정해야 하는 기판이었던 것. 지금의 작은 여유가 꿈만 같다는 김영준 대표. 앞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미래를 내다보며 꾸준히 달려온 지금이 그래서 더욱 달콤하다. 기존에 없던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에 성공을 해서 현재 디스플레이 모든 업체에 저희 장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OLED의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에 비아트론이 나름대로 기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디스플레이 강국 대한민국. 그 뒤엔 독보적인 열처리 장비를 개발한 비아트론의 변함없는 도전이 있었다. 미래 시장을 향한 확신은 캄캄한 터널의 긴 시간들을 묵묵히 걷게 했고 마침내 지금의 앞선 기술력을 탄생시켰다. 저희 회사는 기술을 통한 가치 창조라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회사 성공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아트론의 창조 경제는 새로운 가치를 향한 차별화된 기술이다.